맛도 좋고 영양가도 풍부한 생선. 그 중에서도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는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가정에서도 자주 즐겨 먹는 메뉴입니다. 흔한 고등어의 맛있는 반란, 윤태식의 맛있는 대박. 오늘은 숯불로 구워 더욱 맛있다는 고등어 직화구이 전문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피어오르는 이곳은 종로에 위치한 한 고갈비 전문점입니다. 고갈비, 값비싼 고기를 먹기 힘들었던 시절 고등어를 갈비처럼 구워 먹었다고 해서 유래된 이름인데요. 고갈비와 함께 즐기는 구수한 막걸리 한 사발의 낭만, 주인장의 훈훈한 정이 느껴지는 인간적이고 소박한 식당. 여기에 매콤하게 입맛을 자극하는 쭈꾸미의 환상 조화까지. 손님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베푸는 것이 음식 장사의 최대 미덕이라는 김웅빈 대표. 인간미 넘치고 사람 냄새 나는 그를 만나보았습니다. (10여 년) 전 충무로에서 시작해 고등어구이 하나로 대박 맛집으로 등극한 김웅빈 대표. 벌써 여러 곳에 지점을 둘 정도로 주변에서 그의 성공에 관심을 기울이는데요. 이곳의 고등어, 어떤 특별함이 숨겨져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최상급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쓰고 있는 고등어가 거의 최상품 고등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노르웨이 고등어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고등어고, 그래서 그 고등어를 계속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국산도 물론 좋긴 좋지만 그 국산 못지않게 노르웨이가 조금 더 그 DHA 성분이나 그런 그 EPA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더 풍부하기 때문에. 수산물의 강국 노르웨이, 최고급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사용해 맛과 품질 면에서도 우수하고 무엇보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라고 하는데요. 보통 일반 고등어는 이게 점이나 이렇게 좀 흐트러진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노르웨이 건 이렇게 다 줄무늬, 뭐 흔히들 뭐 이게 타이거 무늬라 그래가지고 호랑이 무늬처럼 생겼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노르웨이 거예요.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게 노르웨이 고등어예요. 두 번째 비결은 소금으로 간하는 염지 공법에 있다고 합니다. 천일염을 그 탈수가죠. 간수 뺀 거. 간수 뺀 천일염을 볶아가지고 그걸 갈아요. 믹서에다가. 이거는 아마 우리 집 말고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금을 볶아서 소금 속 불순물을 제거한 후 곱게 갈아 간이 잘 배도록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소금을 뿌리고 그런 과정들이 그 전 과정들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서 하는데, 그런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신중하게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또 숙성하는 그런 시간도 걸리고, 그러면서 또 소금도 여러 가지로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또 깨끗하게 그리고 또 더 맛있게 쓰기 위해서 저 소금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니까 공정 과정은 좀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또 손님분들이 그런 것들 또 맛있게 드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게 저희 보람이죠.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바로 이 숯불 초벌구이에 있다고 합니다. 참숯을 이용해 생선의 비린맛을 잡고 향긋한 냄새와 바삭한 식감까지 살렸다고 하는데요. 가정집에서 먹을 수 없는 맛이라서 자주 와요.
고기를 직화로 구워서 그런지 더 맛이 깊고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고등어와 잘 어울리는 메뉴를 찾다가 쭈꾸미 볶음 또한 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살짝 데쳐 그런지 그 비타민이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간도 적당하게 맞고 밥 반찬으로도 잘 어울리고 술안주로도 잘 맞을 것 같아요. 낮이 아니면 막걸리 한잔 할 텐데 어디여서 쭈꾸미 또한 제대로 된 양념 맛을 찾기 위해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다는데요. 장사 잘 되는 집 어디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좀 돌아다녀 봤어요. 근데 뭐 어느 집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진짜 대박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거의 한 1년 동안을 계속 다녔던 것 같아요. 계속 다니고 먹어보고 가서 또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가서 또 먹어보고 또 와서 해보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쪽 주방을 살짝 좀 보게 됐어요.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주방을 살짝 봤는데 제가 평상시 같으면 그냥 이렇게 흘려보냈을 텐데 워낙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또 여러 번 이렇게 계속 갔던 곳이라 그걸 딱 보는 순간 저게 키포인트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와서 부랴부랴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맛의 완성도가 그 집에 이제 계속 한 1년 정도 다니면서 계속 그걸 벤치마킹 하려고 그러다가 한 30%? 그 정도밖에 못 따라갔는데 나중에 그 키포인트를 딱 보는 순간 거의 90%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좀 많이 개발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서 그래서 채운 거죠. 통통하게 살이 오른 쭈꾸미에 감칠맛 나는 특제 양념이 더해져 보기만 해도 입맛을 사로잡는 메뉴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의 푸짐함을 더하는 특별한 서비스 메뉴도 인기 만점이라는데요. 바로 셀프로 부쳐 먹는 부침개입니다. 부추전 레시피를 만들어서 그걸 저희가 이제 직접 부쳐서 그렇게 해서 손님들한테 드렸는데 참 좋아하시긴 좋아하시는데 이게 주방에서 이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 부쳐서 드리려니까 그렇다고 미리 다 해놓고 드리기는 맛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절충을 했던 게 그럼 손님한테 직접 부쳐서 드실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드신 다음에 모자라지면 더 드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그 후라이팬을 조그만 걸 사갖고 직접 드려봤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흡족했고요. 김웅빈 대표가 생각하는 이곳의 최대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성공의 비결이요? 일단 긍정적인 좀 마인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요. 음식 장사를 하면서 참 쉽다라고 생각했던 게 저도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족스러울 수 있을 정도로 손님들한테 드리면 그러면 손님들도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맛이 됐든 양이 됐든 가격이 됐든 그런 것들이 제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제공을 해드리면 그러면 음식 장사는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거기에 물론 서비스도 들어가고 뭐 몇 가지 좀 더 들어가긴 해야 되겠지만 뭐 이거만큼 쉬운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성공 비결 첫 번째, 유행을 타지 않는 아이템. 소자본으로 창업 가능하며 유행을 타지 않는 대중적인 아이템으로 투자 대비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성공 비결 두 번째, 안정적인 물류 공급. 대규모 냉동물류 창고에서 고품질의 원재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다. 본사에서 손질된 재료를 지점에 공급하므로 추가 공정에 걸리는 시간이나 인건비 또한 절약할 수 있다.
많은 장사 중에서 음식 장사가 가장 쉽게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김웅빈 대표. 하지만 그도 처음부터 음식 장사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직장 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나올 때 과연 내가 끝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농산, 축산, 수산 그런 그 세 가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수산 쪽에서 뭐 여기 가락시장이나 그리고 뭐 노량진 시장이나 그런 데가 멀질 않으니까 거길 가서 일단 한번 구경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구경을 해보니까 굉장히 활기차고 그리고 뭐 좀 드센 부분도 있지만 좀 남자답고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그 수산 쪽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고생을 많이 하시고 좀 어떻게 보면 열악하다 그럴까요? 그런 게 많은데 그래도 오히려 이런 게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뛰어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조그맣게 그 수산물을 유통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송어 양식장을 하시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수산물에 자연스레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김 대표. 저희 아버지는 느닷없이 그 퇴직하셔가지고 퇴직금 갖고 사라지셔가지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며칠 있다가 저 강원도에다가 그 양어장을 한다고 그러시면서 땅을 사셨대요. 그래서 이제 엄마도 내려가시고 그리고 아버지도 거기서 이제 양어장을 시작하시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 열심히는 하셨는데 참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말년에 좀 쓸쓸히 돌아가셨죠. 그런데 저는 그때 아버지가 그런 수산업이니까요. 그것도 양식업. 그걸 하실 때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절대로 이제 이 수산물 쪽으로는 아예 눈을 안 돌린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냥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또 생선을 만지고 있는. 대학 시절 양식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즉석에서 송어회를 떠주는 아르바이트도 했다고 합니다. 그 양식장이 좀 규모가 컸었어요. 크다 보니까 이제 또 강원도면 또 경치도 좋잖아요. 그래서 여름철이나 그럴 때 그 관광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오셨을 때 이제 거기다 조그맣게 정자 같은 거, 그러니까 오두막이죠, 오두막 같은 거 지어놓고 거기에서 송어도 회를 떠서 팔고 그런 거를 하면서 엄마한테 이거 뜨면 얼마씩 주실 거예요? 물어봐가지고 그 회 하나 뜰 때마다 받았던 돈을 모아서 학교에 보태고 그랬던 적도 있었죠. 젊고 혈기 넘치고 자신만만했던 그는 수산시장을 종횡무진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유통을 하다가 조금 더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규모를 좀 많이 키웠죠. 그래서 서울 시내에 그래도 그 생선구이 전문점이나 그런 데들을 꽤 많이 납품을 했었고요. 요거 하나 좀 드리고 이거 써보고 그리고 이제 양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제가 직접 부산에도 내려가서 그 갖고 와서 판매도 하고 뭐 그럼 이제 좀 저한테는 이문이 조금 더 많이 남을 수 있고 그 저한테 구매하시는 분들은 또 조금 더 좋은 품질을 싸게 구입하실 수 있고. 하지만 위기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분명히 흑자였는데 그 미수로 인해서 이게 그 부도가 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저는 물건값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공급한 물건값에 대한 회수는 안 되고 그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결국 그것 때문에 제가 무너지게 됐고. 그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미수를 회수하러 갔더니 다들 그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그때 참 너무 막 뭐라 그럴까,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부터 뛰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식구들도 많이 고생을 시키고, 그럼 어쨌든 괴로웠죠, 많이. 그때 많이 괴로웠고요. 그때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집사람이 들으면 또 그럴지 모르겠는데, 자살도 생각을 했었으니까. 함께 일했던 직원마저 등을 돌리고 빚 때문에 가족들과도 떨어져 지내야만 했던 김 대표. 뭐 신용불량자도 되고, 그리고 그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알아서 다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또 저랑 친한 선배가 하는 그 음식점 2층, 거기에 한겨울에 그 추위에 떨면서, 만약에 그때 그 선배 형이 없었으면 아마 노숙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람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또 몇몇의 고마운 사람들 덕분에 재기의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 굉장히 허름한 것 같고 테이블도 몇 개 안 되고 그런 데를 영업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영업 사원이. 그래서 아이씨, 뭐 이런 데를 영업을 해갖고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관심을 안 가졌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작은 집에서 어떻게 이렇게 팔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집에 제가 가봤죠. 가봤을 때 거기 사장님이랑 저랑은 사실 안면이 없었어요. 안면이 없어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그냥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딱 하는 순간 고등어를 한 점 딱 떼어서, 고등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고등어를 딱 떼어서 한 입 딱 먹는데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맛이 있구나. 그래서 그 매장에 계속 그 왕래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분이 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걸 인수하게 된 거죠. 작은 매장인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비쌌죠. 고민 끝에 그는 떨어져 사는 아내에게 전화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돈이 전혀 없었고 뭐 빚만 잔뜩 져 있는 상태였고, 그런데 그 매장은 너무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때 집사람이랑 좀 떨어져 있을 때였어요. 떨어져 있을 때였고, 그때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죠. 이런 게 있는데 참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이걸 너무 하고 싶다. 그분이 이제 그만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도 살기가 참 막연하잖아요. 막막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해보고 싶었던 거죠. 뭐 누구 하나 저한테 뭐 그 당시에는 돈을 빌려줄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장모님한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고갈비 하나, 찌개 하나도 있어요.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모님이 그러면 거기 한번 가서 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거기를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다녀가셨더라고요. 다녀가셨는데 그거 보시고 오시더니 마음이 더 안 좋으신 거예요. 그 조그만 매장, 볼품 없어 보이고 그런 매장을 들어가서 자기 딸이랑 같이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장모님 입장에서는 많이 좀 속상하셨겠죠. 속상하시고 괴롭기도 하셨고, 하여튼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어머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장모님의 도움으로 충무로에 고갈비집을 인수해서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김 대표. 예, 알겠습니다. 집사람 같은 경우는 밖에서 고기 구울 때
한여름에는 그 더운 그 햇빛에 그냥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는 그 숯불 앞에서 그 고기를 구워야 되고, 그리고 한겨울에는 또 그 추운 그 칼바람 부는 거기서 고기를 구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참 마음이 제일 안 좋았죠. 이 주머니가 이렇게 점점 불러지더라고요. 그럼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그거 돈 다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쉬고 그러는 재미도 있었고. 장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옆엔 늘 아내가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어렵고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준 아내에게 누구보다 고맙고 또 미안하다고 합니다. 저 때문에 많이 고생했죠. 표현은 잘 못하지만 가족에 대한 그의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애들이 좀 자랑스럽고요. 그 자랑스럽다는 게 뭐 대단히 걔네들이 뭐 이렇게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일단 올바로 자라줬다는 거 참 고맙고요. 앞으로 그의 바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목표는 일단 프랜차이즈를 제 브랜드를 300개 정도 만드는 게 제 목표고, 그 다음이 그 전문적인 수산 유통을 하는 게 두 번째 목표고요. 그리고 나머지 차후의 것들은 또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먼저 창업 시장에 뛰어든 선배로서 그가 예비 창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음식점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날씨, 그리고 뭐 계절,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 어떤 스포츠 행사를 하든. 그런데 그런 거로 인해서 어떨 땐 매출이 좀 내려갈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올라갈 때가 있고, 장사 잘 될 때는 뭐 이제 뭐 더 이상 뭐 잘 될 것도 없을 것처럼 막 생각하다가 안 되면 막 죽을 것처럼 막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일하겠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은 결과는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많이 베풀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베풀다 보면 충분히 돌아온다는 거죠. 그게 제가 A라는 사람한테 베풀었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저한테 다시 뭐 어떤 피드백이 온다, 그게 아니고요. A라는 사람한테 베풀면 결국 그걸 보던 옆에 B나 C, D 다른 분들이 그걸 보고 저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이 다시 저한테 돌아올 수 있는, 뭐 멀리 돌아오든 가까이 돌아오든 어쨌든 충분히 저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손님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전에 더 베풀어야 할 것이 바로 직원들이라고 하는데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 직원분들, 그런 분들이, 그분들이 결국 나를 잘 살게 해준다. 가족처럼이 아니고 가족으로 지내게 되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의 이야기 속에서 사람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그 따뜻한 온기 속에서 이곳을 찾는 손님들 또한 지친 마음을 잠시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요. 고소한 고등어 구이로 잠들었던 입맛을 깨우고 막걸리 한 사발에 그리운 추억을 담아 마시고 어려웠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행복의 에너지가 아닐까요? 숱한 시련과 상처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노력했던 김웅빈 대표. 그의 부단한 노력과 꿈을 잃지 않는 용기가 오늘날 그를 성공으로 이끈 가장 큰 비결이 아닐까요?